공군 후보생 식당 점심시간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후보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도현도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판에는 밥과 반찬이 수수하게 담겨 있었고 그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로 강철민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보생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강 교관의 시선이 식당을 훑다가 도연에게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도현. 갑작스럽게 이름이 불렸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강 교관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앉아 있어. 밥 먹고 있으니까. 식당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과 강 교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너 학군 장교 출신이지? 네, 그렇습니다. 학군이라. 강 교관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군 장교 출신 싸구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식당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도 멈춰버렸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이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조종사라고? 강 교관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식당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백도 없는 주제에 감히 조종사라고 했나? 순간 강 교관이 도연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연의 식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쾅!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밥과 국물이 바닥에 흩어져 버렸고 도연의 군복에도 국물이 튀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인재들이야. 반면 너는 뭐냐? 강 교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군대 놀이나 하던 찌꺼기에 불과하지.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수치심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 같은 건 조종사 훈련이 아니라 짐승 훈련이나 받아야 마땅해. 강 교관의 마지막 모욕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에 있는 누구도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밥알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굴욕감과 함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짓밟는 이 순간이 곧 거대한 반전을 불러올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강철민 교관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이 청년에게 오만한 교관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얼어붙은 활주로. 이도현은 22살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키워왔고 마침내 공군 조종사 과정에 지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군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도연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철민 교관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목소리는 쇠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강 교관의 첫 훈시가 시작되었을 때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조종사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기대는 곧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도현. 갑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대답했습니다. 예. 넌 어느 대학 출신이냐? 경인대학교 ROTC 출신입니다. 그 순간 강 교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군? 싸구려 출신이 감히 내 하늘에 발을 들여나? 강 교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다른 후보생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꿋꿋하게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느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을 날기 위해 준비된 엘리트들이다. 반면 너 같은 학군 출신은 그저 군대나 다녀온 아마추어에 불과해. 도연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물고 견뎠습니다. 강 교관의 모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뛰어라. 활주로 20바퀴. 죽을 때까지 뛰어.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활주로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전투화를 신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숨이 턱까지 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이미 생활관으로 돌아갔고 활주로에는 도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10바퀴를 넘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15바퀴를 넘어서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직도 달리고 있나? 강 교관이 지프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통받는 도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싸구려는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짐 싸서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도연은 대답 대신 더 힘차게 달렸습니다. 20바퀴를 모두 채우고 나서야 강 교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재미있는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다. 각오해라. 그날 밤 도연은 생활관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3명의 누나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누나들에게 이런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본격적인 야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 산속에서 진행되는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후보생들은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텐트 설치 시간을 측정하겠다. 제한 시간은 10분이다. 강 교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후보생들은 일제히 배낭에서 텐트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손이 곱을 정도였지만 모두들 필사적으로 텐트를 조립했습니다. 도연도 빠르게 텐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천막이 자꾸 날려가면서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해가고 있는데 도연은 아직 기둥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 다 됐다. 강 교관의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의 텐트는 여전히 반쯤만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강 교관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도연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냐? 손이 느려서 그런가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변명하지 마라. 쾅. 강 교관의 군화가 텐트를 걷어찼습니다. 간신히 세워놓은 기둥이 쓰러지고 천막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면 벌써 2개는 다 끝냈을 거다. 넌 싸구리라서 하늘에 설 자격이 없어. 주변 후보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강 교관은 도연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눈을 움켜쥐어 도연의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너 같은 건 조종사가 아니라 개 훈련이나 받아라.
차가운 눈이 목 안으로 옷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는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후보생들이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쳐라. 이번엔 5분 안에.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텐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집중해서 차근차근 텐트를 세워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돌로 고정하고 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마침내 시간 안에 텐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강 교관은 못마땅해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도연은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위도 추위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굴욕감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하지만 도연은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올 거야. 수영장 탈출. 훈련 3주째 수상 생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수조 안에는 전투기 모형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후보생들은 이 모형 안에 들어가서 탈출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했다고 생각해라. 패닉에 빠지면 죽는다. 침착하게 탈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생존의 열쇠다. 강 교관의 설명이 끝나자 후보생들은 순서대로 수조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서 뒤집어진 전투기 모형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면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거든요. 도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형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출구를 찾아야 했는데 물속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고 답답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절차를 따랐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헬멧을 벗고 출구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오려고 하니 몸이 끼어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물속에서 10초, 20초가 지나갔습니다. 폐에 있던 공기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도연은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비틀어가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습니다. 푸아. 도연은 크게 숨을 내쉬며 수조 가장자리로 헤엄쳤습니다. 늦었다. 실전이었다면 벌써 죽었어. 강 교관이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수조에서 올라오려는 순간 강 교관의 군화가 도연의 얼굴을 눌렀습니다. 다시 들어가. 도연은 다시 물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기침을 했지만 강 교관은 가차 없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출신은 이런 건 장난처럼 한다. 넌 불순물이야. 물속에 가라앉아라. 도연은 물을 토하며 기침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수조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강 교관은 도연이 만족할 만한 시간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 반복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에서야 도연은 기준 시간 안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물에서 올라온 도연은 수조 가장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좀 조종사답네. 하지만 아직 멀었어. 강 교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감기에 걸려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고 떨리는 몸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훈련 5주째가 되자 본격적인 항공의학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지포스 원심 분리기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가 급기동할 때 조종사가 받게 되는 중력 가속도를 체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지포스는 중력의 7배에 해당하는 힘이다. 이걸 견디지 못하면 조종사가 될 수 없어.
거대한 원심 분리기 앞에서 강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긴장한 얼굴로 기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심한 경우 기절하거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 도연은 원심 분리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심전도 장치를 부착하고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시작한다. 기계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이기구 정도의 속도였지만 점점 빨라지면서 무서운 압력이 몸을 눌렀습니다. 3지포스, 4지포스, 5지포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300kg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6지포스, 7지포스.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강 교관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이게 내 한계냐?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웃으며 버틴다고. 도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포기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넌 싸구려니까 쓰러져도 돼. 강 교관의 조롱이 계속되었지만 도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압력을 견디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기계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웠지만 그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겨우 버텼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이런 상황이 수십 번 반복된다.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강 교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휴지로 코피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가? 그럼 내일 다시 해보자. 이번에는 8지포스로.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의 비행. 드디어 실제 비행 훈련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행 모의 장치를 통한 가상 비행을 완벽하게 숙달해야 했습니다. 비행 모의 장치는 실제 전투기와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악천 후 착륙 훈련이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기만 보고 착륙해야 해. 강 교관이 모의 장치 조종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과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각종 계기판과 스위치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자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시작. 가상훈련이 시작되자 화면은 폭풍우 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조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도연은 고도계와 속도계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기를 믿어라.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도연은 레이더와 각종 계기에만 의존해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활주로에 접근할 때쯤 되어서야 겨우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착륙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활주로를 벗어나서 잔디밭에 충돌했습니다. 가상 화면에 추락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강 교관이 헬멧을 벗고 있는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헬멧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이게 내 실력이냐? 이런 기본적인 착륙도 못하면서 조종사가 되겠다고? 헬멧이 바닥에 구르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이건 내겐 장난감이다. 진짜 비행기라면 벌써 죽었어. 강 교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연은 침묵으로 대답하며 다시 모의 장치에 앉았습니다. 내 하늘에 넌 없다. 강 교관의 마지막 한마디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다시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강 교관의 모욕은 더욱 심해졌지만 도연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마침내 7번째 시도에서 성공적인 착륙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았을 때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성공했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한 번에 해내야 해. 7번의 기회는 없거든. 강 교관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생활관에서 작은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이 밝혀질 거야.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강 교관의 모욕은 더욱 심해졌지만 도연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마침내 7번째 시도에서 성공적인 착륙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았을 때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성공했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한 번에 해내야 해. 7번의 기회는 없거든. 강 교관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생활관에서 작은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이 밝혀질 거야. 은밀한 USB 훈련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의지만큼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교관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생활관에서 도연은 동기 최상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상훈은 같은 로티시 출신으로 도연과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상훈아, 잠깐 나와. 두 사람은 조용히 생활관을 빠져나와 뒤쪽 계단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도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상훈아,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2달간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강 교관이 나한테 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거야. 음성 녹음, 사진, 동영상.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 상훈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일은 들켜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도연아, 이건 너무 위험해. 만약 걸리면. 나도 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상훈의 손에 USB를 쥐어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무너진다면 이걸 내 누나들에게 전달해줘.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들키면 끝장이야. 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장치가 마치 폭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누나들이 누구인데? 수연 누나는 공군 대령, 미영 누나는 준장, 주리 누나는 중령이야.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의 누나들이 모두 고위 간부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젠 한계인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숨을 죽였습니다. 강 교관의 군화 소리였습니다. 밤 순찰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거기 있나? 강 교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상훈은 USB를 재빨리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계단 쪽으로 비춰졌습니다. 도연과 상훈은 숨도 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강 교관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훈아, 부탁해.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알았어. 하지만 넌 끝까지 버텨야 해. 상훈이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USB는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그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상훈은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이 비밀이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USB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견뎠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석 달째 도연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가혹한 훈련과 강 교관의 괴롭힘으로 체중이 10kg 이상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특히 혹독한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후보생들은 완전 무장으로 15km 구보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작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라. 적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느리면 죽는다. 강 교관의 호각 소리와 함께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연은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도 안 가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5km, 8km, 10km. 다른 후보생들은 하나둘씩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도연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도현, 왜 이렇게 느려? 싸구리는 원래 여기서 죽어야 한다. 강 교관이 지프차를 타고 나타나서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도연의 고통을 지켜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뛰어. 아니면 여기서 얼어 죽든지. 도연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12km, 13km. 갑자기 도연의 다리에 심한 쥐가 났습니다. 근육이 돌처럼 굳어지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 교관이 차에서 내려와 도연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다른 후보생이 소리쳤고 곧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연의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면 위험합니다. 의무병의 급한 목소리에도 강 교관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과장하지 마라. 이 정도는 기본이야. 하지만 의무병들은 강 교관의 말을 무시하고 도연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의무실로 옮겨진 도연은 따뜻한 담요에 쌓인 채 링거를 맞았습니다. 의무병이 도연의 맥박을 재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며칠 더 쉬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일부터 다시 훈련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괜찮다고 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의무실에서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공군 본부 내 한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의 큰 누나 이수연 대령이 서류 더미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대령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도연과 약속했던 대로 마침내 USB를 전달할 때가 온 것입니다. 누구세요? 도연이 동기 최상훈입니다. 전달해 드릴 것이 있어서.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동생과 관련된 일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공군 본부 정문 앞에 있습니다. 수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정문까지 내려가니 초췌한 얼굴의 젊은 후보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상훈이 작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연은 USB를 받아들고 급히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 동영상 파일, 문서들. 첫 번째 음성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도현, 넌 학군 출신이지? 싸구려가 감히 내 하늘에 발을 들여놔? 강철민 교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뛰어라. 죽을 때까지 뛰어. 너 같은 싸구리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두 번째 파일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도연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 교관이 손으로 눈을 움켜쥐어 도연의 머리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건 조종사가 아니라 개 훈련이나 받아라. 수연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펜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개자식이.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수조에서 도연이 물에 빠뜨려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 교관이 군화로 도연의 얼굴을 밟고 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이런 건 장난처럼 한다. 넌 불순물이야. 물속에 가라앉아라.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들어 두 명의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이도현의 둘째 누나 이미영 준장과 셋째 누나 이주리 중령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급하게 왔는지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영 준장이 물어보자 수연은 말없이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포스 훈련에서 도연이 코피를 흘리며 기절 직전까지 가는 장면이 나왔을 때 둘째 누나 이미영 준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훈련이야? 살인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도연이 직접 녹음한 일기 형태였습니다. 오늘도 강 교관님의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누나들 미안해요. 더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셋째 누나 이주리 중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광. 이 자식이 감히. 주리는 평소 냉정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법정에서 반드시 끝장을 본다. 세 자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괴롭힌 강철민이라는 인간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훈련소로 간다. 수연 대령의 차갑게 내뱉은 말에 다른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훈련소 대강당에 전체 후보생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후보생들은 웅성거리며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전체 집합이래? 도연도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강당에 앉았습니다. 어제 의무실에서 하루 쉬긴 했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 교관은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특별 감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 강 교관이 후보생들에게 말했을 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3명의 여성 장교가 동시에 입장했습니다. 가슴에 달린 계급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령 하나, 준장 하나, 중령 하나.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후보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강 교관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맨 앞에 선 수연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군감찰부에서 나온 합동조사팀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도현 후보생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서 누나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둘째 누나 이미영 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훈련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괴롭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 뒤쪽에서 병사들이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곧 USB에 저장되었던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강 교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싸구리는 원래 여기서 죽어야 한다. 불순물은 걸러내야 한다. 넌 조종사가 아니라 개 훈련이나 받아라. 후보생들은 충격에 빠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강 교관이 도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교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상들이 찍혔는지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조에서 도연을 물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오자 여러 후보생들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포스 훈련에서 도연이 코피를 흘리며 기절 직전까지 가는데도 계속 조롱하는 장면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주리 중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철민 중령. 강 교관이 부르르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당신이 한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군기를 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조종사가 되려면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기라고요? 수연 대령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건 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강당 입구로 무장한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 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민 중령 당신을 부하가혹행위, 직권남용, 인권침해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넌 약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훈련이라 말하나? 미영 준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넌 조종사가 아니라 괴물이다. 헌병들이 강 교관에게 다가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평소 위풍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든 제목으로 기소합니다. 군법정에서 단 하루도 숨 못 쉴 겁니다. 주리 중령의 마지막 선언에 강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 교관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일한 겁니다. 약한 조종사들을 걸러내려고. 닥쳐라. 수연 대령의 한마디에 강 교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후보생들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절대 권력으로 여겨졌던 강 교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다시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관이 부임했고 훈련소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철민은 군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군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도연의 옆에는 3명의 누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수연 대령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포기했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 거야. 미영 준장의 말에 도연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할게 누나. 주리 중령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싸구리라고 불렸지만 끝내 증명했어. 진짜 조종사는 실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결정되는 거야. 도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멀리서 전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하늘을 날 거야.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연의 이야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 약자를 보호하려는 책임감,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갖춘 진정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늘을 향한 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